(1926년 4월 30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국과 프랑스 간 채무 문제가 합의에 이르며 정치계와 금융계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프랑스 합의에는 강경파가 주장했던 것처럼 마지막 한 푼까지 받아내는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프랑스와 영국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약속 역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원칙적 합의라기보다는 상황의 압력이 양측을 종결로 몰아넣은 결과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채권국과 채무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부는 빠른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측 인사들은 대외적으로 부채 상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이번 협정이 프랑화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정으로 지난 4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자금 조달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정부가 추진해온 국제부채의 유효성 인정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럽 전반으로는 미국의 금융 지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 산업과 상업의 성장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최소 1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미국에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협상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계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프랑화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협정 조항에서 안전조항 삭제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각 국가의 상환 능력에 맞춘 비교적 관대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역시 안전조항을 포기하는 등 상호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쿨리지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합의라고 밝히며 이를 승인했으나 상원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합의를 미국에 유리한 거래로 평가했으나 장기적인 평화와 질서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각 역시 협정을 승인했으며 양원 통과도 유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애초에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비판으로는 미국이 해당 부채를 전쟁 기여에 대한 공동 노력으로 판단해 탕감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전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쟁 피해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하게 비판되고 있습니다. 추가 외채 도입에 대한 회의론 역시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언론은 협정을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반군과 스페인, 프랑스 간의 평화회담에 3일의 추가 시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원래는 연합군 측이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거부식 군사작전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반군 대표단은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 주장했으나 프랑스와 스페인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상호 신뢰가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치권 문제로 반군은 이를 사실상의 독립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은 모로코 술탄의 건의와 양국의 보권 아래에서의 자치로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구조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솔리니 이탈리아 총리가 시칠리아 정화를 명령하여 이른바 블랙핸드 조직 근절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450여 명을 체포했으며 체포 대상에는 마피아 고위 인사뿐 아니라 유명인과 공직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장은 조직의 살해 협박에 대응해 이번 작전을 단행했으며 무솔리니는 매우 강경한 범죄 진압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은행이 발행할 여러 액면가의 지폐 도안에 무솔리니의 흉상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독일 내각이 황실 재산 문제에 대해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좌우파 모두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재산 몰수 국민투표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으나 어떤 절충안도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층이 오히려 급진 좌파와 함께 몰수안에 찬성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으며 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 때문에 타협은 더욱 어려운 상태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외교위원회에서 독일 소련 조약 관련 연설 이후 상원의원이 소련과의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외무장관 역시 이를 지지했으며 기존의 소련 승인에 반대해온 정당까지 입장을 바꾸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미국과 프랑스에서 소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노동절 당일 모든 공개 집회, 행진, 시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경찰은 소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충돌은 예상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년 전 좌우파 충돌의 여파로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 조직 간 적대감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규모와 상관없이 충돌 자체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양 극단 세력을 모두 경계하고 있으나 이들이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제가 어렵고 예측하기 힘들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노동절을 앞두고 경찰 경비가 강화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선전물 배포자 체포, 폭발물 소지 의심 인물에 대한 철저한 수색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총영사관, 월스트리트 주요 기관, 교회, 종교 지도자, 재계 인사들의 자택이 주요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노동당과 의류 노조 등은 예정대로 집회를 준비 중이며 경찰이 배치되어 충돌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빈 맥주 보이콧이 종료되었습니다. 양조업자들이 절충안을 수용하면서 갈등이 해소되었고 노동절 특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연맹 경제회의 준비위원회가 첫 회기를 마치고 10월까지 휴회에 들어갑니다. 핵심
연구 분야는 공공재정, 통화제도, 신용, 국제수지 문제로 설정되었으며 향후 무역 장벽 완화와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한 정책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무역 거점에서 여러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제네바 군축예비회의에서는 독일 대표단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대표는 우드로 윌슨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낮은 군사적 부담 덕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르사유 조약이 유럽 전체의 군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독일은 타국에도 군비 제한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주장했습니다. 대표의 임명에 대해 민족주의 언론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윌슨의 사상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이번 회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독일에 유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4월 30일 방송을 마칩니다.